이른 아침 작은 한식당 주방에서 나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50대 중반의 미영 씨는 남편 성호 씨와 함께 동네 한식당 고향집을 운영한 지 벌써 20년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골 손님들을 반갑게 맞는 미영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겹습니다. 성호 씨는 과묵한 성격이지만 찌개 하나를 끓여도 깊은 맛이 나고 불고기를 볶아도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편안한 맛을 내는 실력자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의 호흡은 20년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이 작은 식당은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녁에도 회식이나 가족 모임으로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 준호는 32살로 대학 졸업 후 광고회사에서 기획일을 하며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썽 없이 자라 부모 속을 썩인 적도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식당에 내려와 서빙도 도와주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내려와 주방 일손도 거들곤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급하게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마감을 마치고 나서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한참을 망설이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지금 4개월째예요. 미영 씨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책임지려고 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먹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밤 미영 씨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는 한숨만 내쉬었고 미영 씨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어쩌다 이런 일이. 일은 벌어진 거고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결혼 준비는 급작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서둘러 잡았고 예식장도 비용을 고려해 작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서울 전세금은 준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측에서는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참, 우리 딸한테 이런 일까지 생기게 해놓고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도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집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안해요. 애까지 나올 텐데. 미영 씨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혼전 임신에 대한 책임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성호 씨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줘야겠어. 지금 우리한테 그런 여유가 있나? 식당 장사도 괜찮고 20년간 모은 돈도 있잖아. 어쩔 수 없어. 손자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미영 씨 부부는 20년간 모은 돈을 털어 신혼집 전세금 4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준호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고마워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준호가 또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쪽에서 저를 너무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마련한 돈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미영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대신 우리끼리는 정확히 하자. 차용증 쓰고. 당연하죠. 매달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비록 혼전 임신으로 갑작스레 올리게 된 결혼이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또 곧 태어날 손주까지 새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미영 씨 부부에게 은근한 기대와 행복감을 함께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딸이 없던 미영 씨는 그동안 친구들이 딸과 오손도손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많이 부러웠었는데 딸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지내며 가족으로서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 후로 미영 씨는 며느리 수진이에게 점점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며느리가 시댁과는 어떤 선을 긋고 넘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명절 미영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명절에 언제 올 거니? 몸도 무겁고 바쁜데 전날 와도 된다. 어머니 어쩌죠? 이번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셔서 저희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댁에는 명절 전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럼 어쩌겠니?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힘든데 친정 다녀와서 다음에 와라. 수진아, 명절 음식 좀 해서 가져다 줄까?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얼굴이나 보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뱃속 애기랑 네 건강도 잘 챙기고. 조심해서 잘 다녀와, 알겠지? 네, 다녀와서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던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미영 씨가 몇 번 더 전화를 했지만 수진이는 항상 바쁘다거나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습니다. 출산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를 보러 가겠다고 했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직 신생아라 외부인 접촉을 자제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조리원은 어디로 가니? 친정 엄마가 다 알아봐 주셨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조리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5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분명 신경 쓰지 말라더니 결국 돈 얘기네. 미영 씨는 씁쓸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도와줬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이는 시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가 손자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면 며칠 후에야 형식적으로 한 장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준호에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못 준비해서 큰 클라이언트를 잃게 된 것입니다. 엄마, 회사에서 저 때문에 손해가 났어요. 배상금 500만 원을 물어내야 해요. 얼마나 큰 일인데? 복구업체 비용이랑 클라이언트한테 배상해야 할 금액까지. 월급에서 조금씩 빠지긴 하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요. 미영 씨와 성호 씨는 결국 이번에도 준호를 도와줬습니다. 미영 씨와 성호 씨는 식당 운영비에서 아껴가며 500만 원을 마련해 보내준 것이죠. 고마워요, 엄마. 이것도 꼭 갚을게요. 하지만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준호가 돈을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던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가 준호와 함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얼굴을 비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기뻐해 주세요. 저희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어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요. 요즘 정말 어려운 건데 운이 좋았나 봐요. 미영 씨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정말 잘 됐구나. 하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에 미영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2억 8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요. 친정에서 1억은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말끝을 흐리면서도 수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요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이도 점점 크는데 더 넓은 집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미영 씨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계속 바닥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신혼집 전세금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수진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계약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미영 씨는 허탈하고 무거워지는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찾아와서 꺼낸 얘기가 돈 얘기라니. 돈 얘기를 하러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하다가 실수했어요.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복구해달라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우리 단골 손님이시래요. 누구? 김 사장님이요.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
자주 식당에 드시러 오신다고 하시던데. 미영 씨는 그 손님을 기억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식사하러 자주 오시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회사 일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비용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손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김 사장님이 평소처럼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들 일로 신세를 지게 되었네요. 아, 그 일이요? 별일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그래도 비용이. 사장님, 제가 여기서 몇 년째 밥 먹고 있는데요. 맛있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세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데이터 복구 작업을 마치고 오셨을 때도 정중하게 인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미영 씨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김 사장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할 사람은 따로 있지. 김 사장님한테 제대로 인사드려라. 네, 알겠어요. 그런데 몇 주 후 미영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사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오셨는데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큰 편이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무료로 해드렸어요. 그분 부모님이 여기 식당 하시는데 몇 년째 단골이거든요. 인정도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 준호 씨 맞아요. 통화를 마치고 김 사장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 결혼했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미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참 대단하네요. 네? 준호 씨가 제 컴퓨터 수리하러 왔을 때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세금을 혼자 다 마련했다고.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해냈다고 말이에요. 요즘 신혼집 마련하기 힘든데 젊은 사람이 대단해요. 미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김 사장님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김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집을 내가 혼자 마련했다고 했다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죄송해요. 혹시 회사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했니? 죄송해요. 그냥. 체면상.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이 여러 곳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아들의 거짓말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저녁 준호가 수진이와 함께 다시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청약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수진이는 여전히 당당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 기한이 정말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미영 씨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할 말이 있지 않니? 엄마. 김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는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아, 너희 집 전세금 3억 5천만 원 다 우리가 마련한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간 식당에서 번 돈, 평생 모은 적금까지 다 털어서 마련해 준 거야. 여기 차용증도 있고.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을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미안해. 내가 말 못했어. 미영 씨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말이다. 평소에는 시부모한테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면서 명절에도 얼굴 안 비추면서 손잡으러 간다고 해도 핑계 대면서 그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오는구나. 수진이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혼자 해결했다고 하니까. 몰랐다고? 그럼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 거냐? 조리원비 달라고 할 때는 뭐였고? 그리고 설사 우리가 너희 결혼에 한 푼도 못 보태줬다면 명절에도 안 오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안 보여주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를 피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물질적 지원을 못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 성호 씨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배상금 500만 원도 우리가 마련해 준 거다. 그것도 다 갚아라. 수진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시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니? 돈 나올 때만 찾는 ATM기냐? 평소에 안부 한번 묻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어머님, 어머님 하는구나. 어머님. 조리원비 달라고 할 때 처가에서 다 알아봤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리더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처가에서 1억 준다면서 나머지는 또 우리한테 달라고 하고.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혼자서 봉투를 들고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첫 달 상환금입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갚을게요. 그리고 청약은 포기했어요. 왜? 수진이가 진실을 알고 나서 많이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이번 기회는 포기하고 나중에 저희가 진짜 실력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미영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뭐라고 하던? 앞으로는 시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겠다고. 그동안 너무 무례했었다고 반성한다고 했어요.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남의 돈으로 채면 세우려 하지 말고 내 실력으로 당당해져라. 미영 씨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체면 하나 세우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니?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말해라. 시부모는 돈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인사차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영 씨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수진이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손자 얘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다운 며느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은 조금씩 예전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매달 빠짐없이 상환금을 보내왔고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들렀습니다. 미영 씨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진정한 가족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진짜 사랑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스로 지켜낸 것만이 오래 간다는 믿음, 그리고 거짓 없는 관계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오늘도 식당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며 20년간 쌓아온 신뢰 위에서 손님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